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루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정상회담합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주요 7개국 이 G7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이탈리아가 최근 1대1로 탈퇴를 검토하면서 탈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는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의 새 책 위기의 역사를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외환 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이 경제 위기의 생성과 소멸을 담은 책 위기의 역사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유화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약간 좀 장황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려워요 방송하기가.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야 속이 내려가는데 답만 주는 걸 싫어해요. 아니 그런 면을 안유화 교수님 그런 면을 다들 네. 좋아하십니다. 그런 정말요? 논리적인 부분을 네. 그런 부분을 어디서 듣겠어 누구한테. 네. 자, 오늘 이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네. 지난 12일 날 네. 시진핑 주석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회의에서 네. 한 단계 더 높은 경제 개방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개방을 말하는 건지 혹시 네.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건지 네. 어떤 개방을 말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당조항 문건으로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배경이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시진핑이 어디서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은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행정정부 부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게 부처 간에 이렇게 융합이 필요한데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게 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쟤네끼리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의 부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조장, 중국말로 하면 주장인데 한국말로 하면 위원장이라 합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서 얘기 나누냐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2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일단은 첫 번째 지금 나온 시그널이 민영기업. 아까 우리 어제도 중국 경제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유기업 말고는 민간 기업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 기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빅테크 때리고 교육 때리니까 사람들이 좀 정부에 대한 그 신뢰를 많이 좀 퀘스천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너네한테 민간 기업을 엄청 경계하는 정책을 쫙 내놨어요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적절하게 이렇게 국제 활동을 하는 거를 지지한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해외 나가서 막 트럼프도 직접 만나고 나가서 엄청나게 해외 국가들 협력하고 투자도 막 하면서 엄청나게 중국 그 형상을 많이 올렸고 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중국 국가수석 몰라도 마윈 다 할 정도로 이런 역할을 민간 기업가로서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쨌든 많이 운둔하면서 사람들이 민간 기업가가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그것만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특징이 이 시진핑 주석은 그게 아니다. 이제 열심히 해라.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또 때려잡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떤 지금 문건으로
그래요?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뜻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똑같이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다. 예. 그리고 민간기업이 성공하고 잘 가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예. 민간기업의 육성 정책, 그다음 앞으로 모든 지원 정책, 그리고 이 민간기업에 대한 어떤 태클거나 불편함 중 이런 거 절대 금지한다는 게 내용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두 번째, 계속 우리는 확고하게 계획 개방을 확대한다. 계획 개방. 그래서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이 뭐냐면 아까 금융시장 개방도 있고, 근데 FDI 투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예, 외국인 그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한 1,000억 달러씩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5분의 1수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민간 기업 똑같은 거예요. 해외 기업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불신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왜 가냐면 중국이 넓은 시장, 중국의 기회 이런 거 보고 갔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미중 갈등 속에서 그리고 뭐 여러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이크론 기업 이런 어떤 뭐 조사라든지 외국 기업 조사 막 일어나면서 외국 기업인들이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이런 게 불안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민간 기업 신뢰를 높여주고 외국 기업의 신뢰를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 FDI 또 막 투자가 되면서 환율도 방어가 될 거고 경제도 살 거고 이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양대축으로 결국 금융시장은 사실은 자본시장 태환 그러니까 자본 태환 외환 마음대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달러로 마음대로 바꾸는 말고는 증권까지 이제 거의 다 개방했어요. 100% 증권회사 100%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다 개방했는데 딱 그 외환 태환만이 지금 마음대로 못해요. 외환관리국에서 승인 받아야 내 원하는 만큼 태환을 받을 수 있어요. 교환 달러하고 위안화를. 근데 외국 기업들은 그게 되게 불안한 거죠. 내가 들어가서 장사해서 돈 벌었는데 원하는 시점 원하는 만큼 아니, 못 갖고 나오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시간 문제.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냐.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적절할 땐 더 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이 외환관리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제도 개선이나 개방이 더 필요한데 제 보기에는 이 달러 태환 이런 거는 계속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시장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말고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개발 이런 거는 계속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얘네 중국 정부를 믿고 와서 계속 투자 확대해라. 뭐 이런 내용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로 신심을 돋구는 우리를 믿어달라. 예, 그런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한 단계 더 높은 경제 개방이 그런 의미구나. 난 금융시장을 그래서 의미하는 건가 했는데. 아니, 금융시장 하나만 지칭하기 너무 좁은 개념이고요. 정확하게 중국어로关于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促进构建新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외 사람들하고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원래는 중국이 개개방 쫙 하다가 등소평 근데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올라와서 사람들 느낌 뭐예요? 기사님도 포함해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개방 잘해오다가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올라온 다음에 왠지 오히려 좀 이렇게 너는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왠지 개방은 오히려 안 하고 좀 이렇게 나라를 좀 더 폐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 위주로. 옛날에는 시장 쪽으로 막 하다가 오히려 지금 사회적 쪽으로 더 가. 이런 이게 국제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신뢰를 많이 안 하게 됐죠. 이게 지금 해외 언론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문건 내놓은 뜻은 하나는 민간 기업에 중국 국유기업 주로 장사를 독자적으로 해서 영역을 이건 딱 국유기업만 해. 근데 그 민간 기업 계속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계속 우리는 한다. 우리에 대해 우리는 한다 계속 개방 그런 뜻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구나. 뭐 금융시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번역해드리면 무역 투자 여기 체제 개혁을 하고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그리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보장 체계를 완비화하고 그리고 이런 한 단계 계획 개방 확대를 해라 이렇게. 그건 그렇고 그럼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하여튼 미국의 고위급 관리들이 계속 찾아가잖아요. 블링컨 국무장관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존 캐리 기후 특사도 찾아갔고 최근엔 또 뭐 이 사람은 정부 고위 정부 사람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헨리 키신저 이분은 나이가 100살이더라고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난 사실 그 블링컨이 왔을 때도 그렇고 옐런이 왔을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케리 기후변화 특사로 갔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처음에 블링컨이 왔을 때는 별로 기대를 안 했고 그다음에 옐런이 온다고 하니까 옐런은 중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옐런은 친중파라고 그렇죠. 인식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도 일단 중국 사람들朋友, 친구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오거적이면 되게 잘 대해주고 좀 중국 사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우호적이네. 걔 좀 잘해주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국 사람 특유의 문화입니다. 뭐 다 그렇지 뭐 그거야. 뭐. 다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옐런이 가니까 걔면 주로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늘렸는데 누군가는 국채를 사줘야 되는데 걔면 그게 사실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제일 큰 역할을 했잖아요. 외환보유액 그런 데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은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으로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게 계속 강화하고 있다. 또 옐런이 계속 말했던 게 그거고 미국하고 중국은 절대 디커플링 하면 안 되고 계속 같이 가야 된다. 재앙이고 계속 같이 가야 돼서 그런 면에서 또 재정부 장관이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블링컨하고 옐런은 별로 성과는 별로 없어요. 만날 사람 다 만났는데 블링컨은 뭐 시진핑까지 만나고 해서 되겠지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급한 사람 항상 가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더 급하면 중국에서 갔겠죠. 이번에 그 이탈리아가 지금 뭐 1대1로에서는 연장 안 한다 이러면 막 대협력부자 보냈잖아요. 뭐 대협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하면 간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찾아갔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경우냐면 항상 급한 사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하고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같아. 딱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왜냐면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면 지금처럼 미국 바이든 하던 대로 동맹 강화 그리고 뭐 대중 견제 그리고 뭐 기후 협력 그대로 하면 되지 사람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블링컨하고 옐런이 가는 거는 대화하는 걸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난 그까지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디리스킹이라고 했잖아요. 디커플링하는. 그러니까 G7 그 G7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 디커플링이 아니고 우리 이렇게 협력할 건 하고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야니까 나는 가는 걸로 생각했고 그리고 옐런 또 가는 거 보면 국채나 이런 협력이 필요하고 또 중국도 미국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도 전 세계 이미지를 우리는 미국하고 계속 관계가 정상이다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한테도. 그렇잖아요. 중국도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서로 상호 노력하는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키신저 간 거 보고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지금. 왜? 왜냐면 키신저라는 사람이 지금도 오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일단 나이가 많아요. 100세예요. 그러니까. 80세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급하지 않으면 결국 키신저의 위상은 사실 바이든보다 더 높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은 중국에서 위상 말합니다. 중국에서 위상이? 예. 바이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고. 반세기 전에 마오쩌둥 그래서 중국에서 핑퐁 외교 장본인이니까. 이게 중국에서 러펑이라고 하거든요. 오랜 친구. 이거 되게 높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모든 이 사람 대우하는 게 대통령급으로 대우했어요. 의전이 전체 대통령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급하지 않으면 100세 먹은 노인이 잘 걷지도 못해 부축하잖아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굳이 또 멀잖아요. 엄청 비행기 타고 엄청 멀리 오잖아요.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왜 왔을까? 그러니까. 이 첫째, 두 번째, 그냥 자기가 딱 미중 관계를 보고 너무 어떤 역사적 인물로서 너무 어떤 의무감을 갖고 왔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온 거냐 아니면 미국 정부가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냐.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거기 캘쳐녔는데 와서 그럼 누구를 만났냐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와서 만난 게 제일 먼저 게 국방부 장관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방부 장관은 지금 중국에서 그 위험 인물로. 결국 미국에서 입국이 불가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인물이에요. 리쌍포. 근데 그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느낀 건 이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 그래서 지금부터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지금 논리를 지금부터 풀어보면 첫 번째 정부에서 보냈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바이든이 가서 한번 좀 역할을 해주십시오. 근데 왜 바이든을 내보냈으니까 왜 앞에서 이래 딱 봤더니 풀리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으니까 블링컨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 안 풀리니까 이 정도 급이 사람이 가야
걔들이 대화 물꼬를 투고 뭔가를 알아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긴급성이 있었길래 그렇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그게 뭘까? 바이든 입장에서 아쉬운 게 기승전한 분을 동원할 정도로 가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게 뭐 가봤더니 국방부를 만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그것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게 이게 미국 정부는 이미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기 때문에 정부 행위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미국 정부가 만나면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대사가 가 만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걔 왜 만나야지? 안 만나도 되는데 그 정도로 만나야 되니까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못 만나겠고 블랙리스트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민간 대사를 그래서 기준서를 보냈는데 걔 기준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 동태를 보면은 미국이 항상 중국하고 대화하자고 그랬거든요. 이 특히 국무부에서 항상 여기 아태지 여기 장관도 여기 사령관도 그랬고 항상 대화하자는데 중국이 다 노였거든요. 왜냐하면 리쌍프로 블랙리스트 올렸으니까 대화 일절 거죠. 그래서 경제 무역 이런 데서는 대화가 걔도 중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국방부는 아예 그냥 두 나라가 아예 근절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원래 계속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국방부 간의 어떤 상호 얼굴 보고 얘기 나누는 이게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중국과 국방에서 뭘 논의할 게 있다고? 어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뭘 논의할 게 있냐?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대만 너무 공세적으로 막 이렇게 미국이 막 대만 정책법 완전 막 공세적으로 지금 하니까 중국 공군이나 육해공이 떠서 막 그 지역에 그 대만 해협 지역에 가서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오는 걸 막 공격하는 막 그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공격은 안 했지만 그런 충분히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양국 간에 전쟁하면 다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 나라 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냐면 미국은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까지 그것도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전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그 정도는 다 놓은 거예요. 둘 다. 미국도 놓고 중국도 당연히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항상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정도 리스크는 서로 관리해 주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 대화 채널이 없잖아요. 지금 아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 국방적인 채널 말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고 두 번째 중국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한 게 이게 이번에 비즈니스 우리 진짜 한판 붙을 생각이 있는 점지 그걸 떠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장사해도 그래요. 투자를 하잖아요. 상대방하고 파트너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류 왔다 갔다 하고 뭐 전화로 말하는 거랑 가서 얼굴 보면 표정 보면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지. 그거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에 임하는지를 똑같아. 아무리 적이라도 김정은하고 트럼프 직접 만난 것처럼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정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파악이 안 되는 점은 뭐냐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파악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러시아나 이런 데서 간간히 무슨 정보 나온다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중국 국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도 이번에 키신저를 만날 때 되게 조심스러웠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러펑유잖아요. 오랜 친구니까 잘 대해줘야 되는데 일단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또 보여줘도 그것 또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서 뭐 어떤 있잖아요. 가서 또 뭐 무슨 한두 마디 해도 엄청난 정보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게. 근데 어쨌든 리쌍프 그분하고 얘기 나눴다라는 건 일단은 얼굴 보고 얘기 나눴기 때문에 기신전도 엄청난 이게 전략가의 외교관이잖아요.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될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의 발생 확률이 아주 적은 정규 분포에서 참 맨 꼬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키신저 뜬 거 보고
기신저란 사람이 온 거 보고 그것도 100세 되는 분이 그래서 난 이분을 이렇게 봐요. 이거 지금부터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냐면 무시무시한 생각인데. 예, 내 생각 이래요. 기신저 만약에 예.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한번 좀 출면해서 얘기 좀 해달라. 너는 민간 사람이니까 만나도 되잖아 리쌍프를. 예. 그런 차 앞에서 말할 그 논리. 예. 그거면 좀 걔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정부가 생지 아니고 예를 들면 기신전한 사람이 어떤 이익을 대표하는데 그건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많은 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익은 엄청난 정보를 가진 가문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 사태 거기서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하는 조직일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그 사람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기신저가. 그럼 거기서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 이거 지금 이제 출면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심각성을 보고 간 건지. 그러니까 기신저를 보낸 사람이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물음표 쪽 어떤 가문이나 조직인지를 거기에 따라 이게 스토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낸 건 앞에서 말한 그런 스토리고, 근데 정부가 아니고 어떤 어마무시한 어떤 정보를 빨리하는 그런 쪽에서 사태의 위험성을 너무 알고. 미국 정부 말고 그런 조직이 그러니까 관심 있을 만한 데가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그게 시대성을 알고 이게 지금 문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 간 건지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아니 그런데 그럴 듯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키신저가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분이 또 다른 건 심각하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을 굳이 가서 그것도 미국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린 미국의 입국 금지를 시킨 중국의 국방장관을 만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미국 정부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봐도 개연성이 그런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앞에서 좀 맞는 논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도. 그리고 그거를 굳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게 한 거는 안 교수님 말대로 정말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중국이 정말 그것까지 그걸 각오하고 있는 거냐. 그렇죠. 이걸 한번 떠보는 거다. 그렇죠. 그 논리로 저 한번 풀어보는데 만약에 정부가 보낸 게 아니면 이게 정부가 보낸 게 아니면 사실은 더 무시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남겨주고 일단 앞에서 풀어보면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키신저가 시진핑도 만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 교수님 보시기에는 리쌍프 만나는 거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하긴 다른 시진핑 주석을 만난 거는 블링컨도 만났잖아요. 그 오랜 친구였으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시진핑 장관이 시진핑 주석이 대우하는 입장에서 만난 거고. 그런 면에서 중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게 엄청난 미국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전쟁 날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우리한테 재앙인데 중국이 그걸 좀 각오하고 있는 거냐 안 하는 그렇죠. 거냐. 거기에 대한 심각성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제 어떤 그래를 보면은 뭐 우리 또 기신저 정도뿐이면 사실은 우리하고 이룰 수 있는 게 다르죠. 그러면은 그 미국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만 해협에서의 그 극한 상황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거고 우발적으로도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제가 말씀할 수 없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 제가 뭘 해도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두 나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주목을 하는 건 맞다. 왜 기신서가 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 건 맞다. 그 정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거라면 그럼 군사적인 부분은 뭐 차치하고 그 부분까지는 너무 사실 우리가 너무 추정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거라서 경제적으로만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블링컨이 어제 이제 CNN하고 엊그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예전에는 전혀 연락이 안 됐다. 소통 채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소통 채널이 지금 생기고 있다. 서로 미국도 중국이 싫어하는 만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듣기에 안 좋아 싫어할 말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양국이 지금은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게 달라진 점이다. 이 말을 했거든요. CNN에서. 이러면은 뭔가 서로 지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맞아요. 잘해보자. 이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마지노선이 수시로 침범 당한 거지 서로 보기에 예. 서로 간에 다. 예. 근데 그 정도로 가면 둘 다 너무 루저가 되는 거죠. 둘 다. 둘 두 국가 다. 아. 예, 그까지는 가지 말자. 예. 그러려면 뭔가 하게도 우리가 장사해도 서로 조건 내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런 채널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미국이 확실히 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달 사이에 그렇지. 한 달 사이 그것도 거의 매주해요. 예. 3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것도 그냥 제 추론입니다. 네. 뭐 안 교수님만 추론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저도 그렇죠. 제 추론은 네. 이렇게 한 거는 네. 사실 처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패권 경쟁이 막 이렇게 티나기 시작한 게 물론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지만은 트럼프 때 그냥 굉장히 격하게 일어났고 네. 바이든 때선 정교하게 지금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먼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비를 먼저 건 쪽은 네. 미국이 먼저 네. 이제 그 중국을 그렇죠. 야 중국 너무 큰다.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 목에 그렇죠. 칼을 들이대게 생겼으니 네. 더 이상 크면 안 된다라고 먼저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 지금의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약간 좀 유화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터현도 디커플링에서 뭐 디리스킹 네. 뭐 다변화 뭐 이렇게 네. 계속 좀 약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중국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 우리가 윽박지르면은 네. 동맹을 동원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도 네. 고립시키고 하면은 네. 중국이 깨갱하고 그렇죠. 야 우리가 잘못했으니 어. 예전처럼 같이 지내자 원하는 게 뭐야 그렇죠. 이럴 줄 그렇죠. 알았는데 예. 그게 아니다 보니 예. 지금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그래서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제 네. 추정으로 이른바 뇌피셜로 그런 네. 거 아닌가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건 있었어요. 사실 중국은 전략이 본격적으로 바뀐 게 2008년 금융위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G2로 예. 구상을 했으니까. G2는 2010년 이후인데 네. 왜 그때 바뀌었냐면 그때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2008년 이전까지는 네. 미중이 정말 서로 하모니를 이뤘죠. 예. 완벽했죠. 예. 예, 중국이 정말 저렴한 생산 예. 물자를 공급했고 거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갖다 다시 또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면서 예. 미국은 정말 고행진하면서 미국 모든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를 7, 80 외환보유액에 피땀으로 벌인 돈을 7, 80%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예. 한순간에 그게 종이 조각이 됐잖아요. 예. 그때 처음으로 중상 엄청난 걸 느껴요. 영원히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보냐면 우리가 아이폰이 100만 원짜리잖아요. 예. 중국은 거기서 벌어가는 게 5%밖에 안 돼요. 5천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 불어가고 그다음에 대만도 뭐 한 10%, 한국이 20%, 그리고 그 몇 개나 독일 뭐 이런 그러니까 다 노동력으로 밤 안 자면 생산한 걸 했는데 돈을 5천 원밖에 못 버는데 그 돈마저도 미국에 운영했는데 달라니까 운영했는데 그게 종이 조각되니까 사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예.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판을 새로 만들지 않고는 영원히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해요. 예. 원래 선언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러면 기초통화가 달러인데 그다 대고 위안화 국제화 하겠다 뭐 당연히 얻어맞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예요. 그때 화웨이가 반도체 기업을 사실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 오바마 못하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저 나라는 조금 다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옛날 상대했던 일본이라든가 영국이 다 다른 중국처럼 이런 나라를 처음 상대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판을 스스로 이거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 들었고 그때 두 번째 오바마가 아태 회귀 전략을 취합니다. 이게 왜냐면 중동에서 이제 그렇죠. 주로 아시아 태평양 나오면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제 예. 회귀 전략을 펼친 게 그때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그 상해 복단 대학에 있는 그 국제 외교학 교수가 무슨 말하는 그게 시진핑이 지도 교수입니다. 이렇게 모두 브레인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 뭐 말하냐면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서쪽? 예, 서쪽으로. 왜냐면 미국이 동쪽으로 오니까 그게 아태 지역이잖아요. 여기 아태 지역이잖아요. 예. 동쪽으로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제시합니다. 예. 그게 1대1로예요. 아, 그래서 예. 2012년에 그 얘기하고 2014년부터 그 시즌 본격적으로 1대1로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기존 국제 질서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운명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면서 예. 이제는 자국 판을 깔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왜냐하면 중국은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예.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예요. 예. 수입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그걸 수출해 주지 않으면 중국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국가 예. 운영에 있어서. 예. 근데 또 인구가 14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식량 안전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식량을 수출을 안 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한계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혼자 자급자족하기에는 14억이 먹고 산다라는 거는 또 중국이 대부분 다 사막 지역입니다. 주로 농사할 수 있는 게 예. 동부 요짝입니다. 예. 계속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식량 자원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항상 불안이에요. 일단. 근데 또 그거 운반에 오려면 또 그 중국해 있잖아요. 해상으로 운반에 지중해 뭐 이쪽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미국이 장악하고 세력을.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저 나라를 딱 마음먹고 제재를 시작하면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사실은. 예. 오히려 국민들도 먹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불안감으로 항상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란 문제 오바마 때는 잘 됐는데 후에 트럼프 오면서 이란 협상 투자 이러면 그렇지. 보면서 야 이게 언제 이 상황이 우리한테 연출될지를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다음부터 전략을 크게 갖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판을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질서 속에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그림을 그리는 그려야 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다음부터 계속 시진핑 말하는 속에 항상 아시아가 있습니다. 예.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하고 아시아가 협력해서 아시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미국 국내파들이 전문가들이 갈라져요. 계속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 잘 살면 민주주의로 가고 이렇게 옛날에 구소련이 무너지지 갈 수 있다는 주장하는 학파와 봐라 쟤네 계속 그림을 깔고 자기네한테 쟤네 안 된다라는 파와 계속 갈라졌거든요. 근데 후에 이게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제 생각이 엘리트 똑같아진 거죠. 아 이제는 변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대중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게 인식이 같이 되면서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시대에서 배경이 만들어졌고 바이든 역시 그 흐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온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추정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제는 더 크게 싹이 너무 컸으니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서 싹을 죽여야 한다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전략으로 가니까 계속 자기 길을 그래서 지금 가니까. 전국을 그럼 미국도 그럼 전략을 수정하는 중이라고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좋은 점이 있어요. 난 미국이 좋은 게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생각을 미국 백악관에 보고서를 여러 개 냈어요. 그게 명확하게 말해요. 거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블링컨도 항상 말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영어로 coexistence 이렇게 말 공존이다. 근데 경쟁 관계다. 근데 경쟁에서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보고서에는 탈중국 이런 표현보다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공존을 해야 되고 대신에 많은 영역에서 중국의 기술이 다 좀 따라잡거나 초월할 정도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조 회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조 강국으로 다시 가야 되고 기술 면에서 초격차를 갖고 가서 기술 선도를 가야 돼야 우리의 패권이 계속 간다. 이렇게 스탠스가 정리됐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망이 너무 펼쳐져 있어서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동맹 국가들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표현이 키워드가 공존, 경쟁, 초격차, 공동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맹국을 내세운. 근데 중국은 표현이 달라요. 중국은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맹을 맺는 관계거든요. 커뮤니티라는 거는. 미국은 항상 커뮤니티를 얘기해요. 동맹 관계를 맺어요. 동맹이 무슨 말이냐면 낸데 안 들어온 애들은 죽이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니에요. 커뮤니티예요. 회비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동맹을 만들어서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건 죽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국의 스탠스는 뭐냐면 우리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다 윈윈 관계를 그러니까 장사 원리거든요. 장사. 원하면 다 들어와라. 예, 그렇죠. 장사 원리. 당신과 나는 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윈윈하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중국 철학이고 중국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게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해비체. 예. 그래서 중국은 말하는 건 해비체 커뮤니티예요. 미국은 코퍼레이션. 중국이 말하는 건 협력. 코퍼레이션. 근데 그게 상대방이 적이라도 우리들이 윈윈하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은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평화 발전, 상호 존중, 상호 윈윈 이 세 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둘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혼란이 온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에 주는 스탠스도 그거예요. 네가 미국하고 공동 운명 동맹국은 알겠어. 그래도 우리하고는 장사는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적으로 삼지 말라. 예, 코퍼레이션. 그래도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고. 이게 한국이 뭐 중국하고 동맹 이런 걸 원하지도 이게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누군가하고도 다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퍼레이션 협력할 수 있다. 근데 중국이 사실 그간 예. 한국에는 뭐 그럴지 몰라도 예. 남아시아 지역에 뭐 그 보여준 그 입장이나 행태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코오퍼레이션 그 협의체 협력 예. 이런 거하고 좀 거리는 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 이런 영토 문제 거기 그 중국해에서의 그러니까 해상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럼 굉장히 사실 공격적이고 사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거지가 많.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니까 중국은 그런 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60%의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이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컨트롤 못하면 언제든지 나는 목숨을 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존을 위한. 1대1로가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 목적이 그렇죠. 그 지금 결과로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그 자원을 맞습니다. 확보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그럼? 예. 그 전략이 그러니까 1대1로 왜 만들어지냐 배경하는 하나는 생산과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수출하려면 물건이 해상으로 가든지 육지로 가야 되는데 해상으로 가는 거는 아까 말한 건 항상 미국의 목숨이 갈려져 있어요. 그럼 중국은 이게 안 통할 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의 실크로드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거든요. 절강성 이후시에 가면 절강성 이후시에부터 그 스페인이 마들리까지 가는 열차가 통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해상을 통해 가면 몇 개월이 걸리는 로송인데 그 열차 그 화물밖에 오면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17일이면 가요. 결국 마들린에서 또 거기 유럽 지역에 그 이런 걸 갖고 와서 중국에 팔아요. 그 또 중국 거 또 그걸 통해 팔아요. 무역이죠 완전. 그래서 제가 면세점에 가서 20만 원 하는 양주를 있잖아요. 그 이웃시에 가면 국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1대1을 통해서 유럽에서 들어온 물자들이에요. 1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해상을 통해 들어오면 코스가 엄청 비싸고 오래 걸리는데 기차는 17일 만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확 줄어들고 빠르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너무 좋은 거예요. 유럽은 수출해서 좋고 중국은 필요한 거 싸게 사서 좋고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양주 좋아하시나 봐요? 하필이면 그 얘를 양주를 드시는 거 보니까. 술 좋아하잖아요. 저야 좋아하죠. 저는 막걸리 좋아합니다. 양주는 별로 안 좋아하고. 지난번에 중국 술 좋아하시던데. 중국 저기 백주도 좋아하죠. 네, 드리려고 하는데 안 드려도 되겠네. 네. 그런데 아까 그 코오퍼레이션 중국의 코오퍼레이션도 얘기했지만 그 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필리핀이나 이쪽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하기 바로 직전에 갈륨하고 게르마늄 그 첨단 산업에 쓰는 중국이 거의 전 세계 생산을 그 공급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이 한국도 그렇고 거 봐라 중국이 수틀리면 저렇게 약점 잡고서는 수출 안 하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디리스킹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기자님 질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이해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근데 남의 약점 갖고 그게 얼마나 그렇죠. 치사하고 비겁한 짓인데.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 먼저냐 문제에 또 관련돼요. 네. 중국 안 그랬잖아요 원래. 근데 왜 그러냐? 예. 중국의 목숨을 쪼이고 있잖아요. 예. 화웨이가 예. 핸드폰 1, 2위 하다가 예. 전체 밀려날 뻔했잖아요. 완전 예. 지금 화웨이는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지금 모든. 근데 만약에 순수하게 시장 원리로 하면 화웨이를 그렇게 야 화웨이한테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게 시장 원리는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화웨이가 1, 2위 하던 전자기업이 예. 갑자기 지금 순위에서 밀려내 버렸잖아요. 지금 생존을 위해 지금 분투하고 있다고 예. 노력하고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게 먼저냐 이거지. 그럼 그거는 왜 말을 안 하냐 먼저 이거지. 싸움을 걸었으니까 이쪽에서 응전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다가 네. 중국이 지금 반도체는 사실 네. 너무 어려운 거,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중국도 어떤 주였냐면 중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마인드였어요. 예. 야, 그거 무슨 그렇게 오랫동안 R&D를 하니 그냥 기술 사오면 되지.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장사 원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엉덩이를 쭉 앉혀서 내가 처음부터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게 시장 원리였던 거죠. 외국에 다 있는데 굳이 그렇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사오면 빠른데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예. 자본 싸움만 하고 가격 싸움만 하고 자기가 그래서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서라도 이제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줄이 딱 뭐 이게 미국이 안 주면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화웨이 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 근데 점점 쪼여오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게 지금 그것도 동맹국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의 약점 잡는 거 그렇게 탓하면 안 된다. 먼저 그러니까 약점 잡은 게 누군데? 그렇지 달걀하고 계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제가 뭐 여기서 중국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대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논리를 풀어보는 거죠. 예.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목을 조이고 죽게 만드는데 그럼 내게 어떤 뭐 무기가 있어. 예. 그럼 안 쓰고 죽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안 쓰고? 그러면은 예. 중국이 사실 이번에 갈륨하고 게르마늄 네. 이게 전 세계 거의 공급 이게 첨단 반도체나 그렇죠. 뭐 태양광 필수. 호텔 이런 데 필수. 쓴다는데 예. 이거 중국이 거의 뭐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는데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히토류도 지금 남아 있고 네. 이게 그러면은 더 무기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지금 그럼 아직도 꺼낼 게 많겠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재 영역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잘한 게 그거 사실 그게 다 중국에서 뭐 히토류는 사실은 잠재량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중국도 이게 원자재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잘한 게 뭐냐면 배터리가 되게 잘하잖아요. 예. 근데 배터리 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주로 중국이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다 어떤 산업들이라면 옛날부터 오래 해왔던 정말 중국이 투자를 많이 오래 했던 게 다 지금 세계에서 1등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게 참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정말 지공지일이라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성공을 보겠다 이런 주의로는 국가 부흥을 이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잘하는 건 오랫동안 인고의 그래요? 시간을 갖고 왔던 건데 전기자동차를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왜 석유 엔진 자동차는 안 되니까 본격적으로 하면서 오랜 시간 끌고 오다가 엄청 계속 적자에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빛을 보게 된 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게 오랫동안 투자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전기자동차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하다 보니까 중국이 빨리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가 너무 중요한데 광산. 근데 중국에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했냐면 해외에 나가서 그 광산들을 다 그렇지. 투자를 해서 예. 대주주가 된 거예요. 예. 미리 확보해 버린 거예요. 예. 중국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광산이 안정적이지 공급이 안정적이 아니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중국 국내에서 가공하다 보니까 가성비 맞게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 가성비를 못 맞춰요. 호주도 히토류가 있고 어느 나라는 다 있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 가성비를 못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 네. 환경오염이 환경오염도 있고 예. 중국이 일부분 그 자국을 희생을 한 부분은 있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 자국의 환경오염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이 많이 네. 이게 환경 위험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네. 그 말을 하는 거는 네. 앞으로 중국이 이런 무기를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쨌든 미국이 중국의 고립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쓰면은 쓸 거라 이거죠. 그 부분이에요. 안 쓰면 쓴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럼 쓰면은 그 극한 대립이 네. 점점 더 극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한쪽이 죽는 거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네.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그렇지. 들고 나왔잖아요. 워싱턴으로 다 모였지. 예, 들고 나왔잖아요. 더 이상 추가 규제 하지 마라. 말라고. 우리 죽는다. 우리. 왜냐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거의 시장의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속적인 고 R&D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중국 예. 시장이 없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다. 음. 그래서 이제 더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조치 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원자재 확보도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죽는 게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럼 그런 면에서 그럼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했던 예. 블링컨부터 시작해서 옐런, 키신저까지 그렇죠. 다 가는 것도 그런 다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한 나라잖아요. 합법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해서. 예, 그래서 그게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기업을 대표하잖아요. 예. 로비해서. 그게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예.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계속 예. 중국하고 한판 끝까지 가고 싶은데 네. 기업들이 그렇죠. 이해관계. 요구해서 예, 이해관계.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서 지금 네. 블링컨도 가고 옐런 재무장관도 가고 그 압력을 키신저까지 그렇죠. 가고. 각자 대표하는 게 다르니까. 예. 한번 좀 그런 부분은 한번 네. 좀 하여튼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은 네. 야 지금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 건지 서로가 지고 있죠. 예.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예. 쥐고 있으면은 예. 한쪽이 죽어야만이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처럼 네. 하나가 꼬꾸라져야만이 이 싸움이 끝나는 그래서 건데. 전쟁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원래는 테러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게 예. 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까지 했잖아요.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잖아요. 독일도 네. 사실 독일도 지금 입장이 이게 바뀐 건지 제가 봤을 땐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네. 왜냐하면 숄츠 네. 총리가 네. 중국 방문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네.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참 그렇죠. 싸우는데 숄츠가 작년 11월 예. 방문하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가고 뭐 이태리도 가고 그렇죠. EU 예. 그 회장도 많이 의장도 갔죠. 가고 예. 독일 정부가 그런데 최근에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 중국은 파트너 겸 경쟁자다 이렇게 맞아요. 예. 경쟁자라고 말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미중 갈등 오래 보았잖아요. 네. 2018년 그 무역전쟁 시작해서부터 쭉 계속 보고 오고 관련 문서를 계속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까지 본 사람 입장에서 EU는 오랫동안 갈등을 했어요. 한국처럼. 한국도 지지는 이 한국 국내 사람들도 이 미중 갈등의 앞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뷰가 좀 다르잖아요. 예. 지금 이쪽 파도 있고 이쪽 파도 있잖아요. 네. 유럽이 특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네. 이게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을 앞세워서 하겠다는데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인 스탠스와 독립적인 걸 갖고 와야 이게 미국 EU 유럽 내에서 엄청난 국가별 이해관계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이나 정책이 다 다릅니다. EU 내 그 회원국끼리.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프랑스 마크롱이 확실히 말하게 했어요. 우리는 누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주인돼서 우리가 거기 칼자루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프랑스가 특히 유럽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늘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토론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해야 되냐. 근데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근데 EU도 미국처럼 좋은 게 항상 공개합니다. 자기네 회의 기록 이런 걸 항상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늘 왔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이전의 문서들을 쭉 보면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일단 절대 미국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같이 하는 게 동맹국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때린 데서 같이 가서 막 무조건 편드는 건 안 그거는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왜 그 G7 회의에서 원래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로 바뀌었냐면 바이든이 유럽의 저항에 부닥친 거예요. 제가 그때 여기서 다루었잖아요. 유럽의 저항에 부닥치니까 유럽은 디커플링하면 우리는 같이 못한다. 그래서 유럽에서 요청한 겁니다. 표현을 디리스킹으로 해라고 요청한 거고. 그러니까 디리스킹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리스킹 말 되잖아요. 의존도를 줄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정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다음에 정리 이유껏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똑같습니다. 표현이. 일단 우리는 협력 관계면서 경쟁 관계다. 그렇지만 이념은 같이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럼 어떤 면에서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 경쟁이고 왜 이념 이런 거. 그래서 이념이란 그거예요. 중국은 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일당 독재 뭐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체 이런 거는 유럽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딱 정리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경제 협력 관계는 계속 강화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유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딱 됐고, 그래서 파트너다. 근데 중국이 기술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 경쟁자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 기술을 미국처럼 좀 반대를 주지 말고 중국 기업이 유럽에 와서 인수합병하는 것도 좀 제재도 하고 이번에 이탈리아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번에 독일이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런 분이라 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안 교수님이랑 보면은 네. 시간이 갈수록 예전엔 일방적인 관계였는데 네. 요즘 점점 이제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수준이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가 복싱해도 센 사람 붙으면 올라가잖아요. 롱담입니다. 좀 있으면 내가 더 위에 그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됐잖아요.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